바로 이 게임! 요즘 애들도 하는 거 맞죠? 저 때는요, 정말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 오빠들 모이면 저는 너무나 기다렸어요. 오빠들하고 언니들이 빨리 오기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루마블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들 중에서 꼭 나이 많은 오빠들은 자기가 은행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은행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돈도 또, 은행장 나도 하고 싶은데, 진짜, 이씨. 자, 이 게임은 바로 부루마블입니다. 근데 부루마블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세요? 1972년 아폴로 17호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영어 이름으로 블루 마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대로 하자면 블루 마블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블루마블 부루마블 야 그냥 부루마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루마블이 됐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걸 블루마블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해외에선 이걸 모노폴리라고 부릅니다. 모노폴리, 모노폴리인데 영어식으로 모노폴리라고 부르게 됐죠. 아주 대중적인 게임이에요, 전 세계에서요. 그런데 이 게임이 상당한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접해야 하는 게임으로 8세 이상의 2인에서 4인 정도의 신중한 사람들이 두 개의 주사위를 조심히 굴려서 내가 선택한 말이 도착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 재산 증식형 게임입니다. 어마어마한 게임이에요. 8세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임이라고요. 요즘에는요, 이게 모두의 마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으로 나올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는 오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 게임은 누가 개발했을까요? 이상배 씨라는 사장님이 개발을 하셨는데요. 1978년에 중동에 가셨다가 그 호텔 로비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게임하는 걸 보고 저거다 하고 이걸 한국에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맞춰가지고 부루마블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5,000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구점 도매상에다가 2,000개를 풀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걸 누가 해? 왜냐면 당시에는 보드게임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그거를 이제 반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반에는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소매점에 부탁을 해가지고 소매점에다가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꾸셨대요. 그러다가 한 만화가를 만나게 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반영을 해서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걸 학교 정문에다가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게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 부루마블은 워낙 나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나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시카가 생각하는 부루마블 가장 짜릿한 상황 베스트 3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황금열쇠에 갔어요. 황금열쇠에 갔는데 우주여행에 초대된 거죠.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한 바퀴 돌아서 가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약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꿀이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부루마블 가장 짜릿한 상황 두 번째는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헐! 6과 6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칸을 움직였어요. 그 나라를 또 살 수 있잖아요. 샀어요. 근데 6 똑같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던졌어요. 헐! 또 6대 6이 나왔어요. 12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던지면 이거 지금 한 바퀴를 다 돌기를 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블이죠. 맞아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은행에서 돈 받았을 때 진짜 나 직장에서 돈 받고 휴가 갔다 온 기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더블이 3번 나오잖아요. 트리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에 2개가 똑같은 숫자가 2번까지 나오면 좋은데 3번 나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왜냐면 무인도에 갇혀요. 무인도에 갇히게 되면 3번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남들이 땅을 다 사고 건물 다 지어요.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행운은 오히려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생의 교훈을 이 부루마블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장 짜릿한 상황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약간 멋진 도시 살 때 뭔가 뉴욕, 파리, 런던 이런 거 살 때 좀 짜릿하지 않나요? 빨리빨리 막 주사위가 남들보다 빨리 가가지고 저쪽 빨간 쪽 라인에 비싼 땅들을 막 사고 싶은 거 아시죠?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가요. 서울이 또 통행료 비싸잖아요. 근데 서울이 문제가 있어. 내가 했던 데는 서울에다가 땅을 못 지어, 건물을 못 지어. 나는 그래서 좀 서울보다는 뉴욕, 런던, 파리 이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이 제일 좋던데, 아, 그래요? 내가 했던 걸 난 서울에다가 좀 건물을 못 짓는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약간 내가 이제 이거는 정말 인종을 비하하거나 뭐 개발도상국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요 판에서 요상하게 뭐 마닐라, 뭐 타이페이, 카이로 이런 애들은 또 가격도 싸잖아. 근데 괜히 사기 싫은 그런 마음이 좀 있고, 사도 그냥 빨리 팔아버릴까라는 생각도 있고. 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나요? 동남아 쪽은 좀 값싸게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8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전 세계적인 부동산 부자의 마음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추억의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4위 가겠습니다. 4위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장난감인가요? 이건 화약총입니다. 사실 남자아이들한테 장난감 총은 뭐라 그럴까요? 유년기의 동반자? 근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총 중에서 화약총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전 사실 안 써봤어요. 근데 이 화약총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1865년 미국이 남북정쟁을 끝나고 무기 공장들이 무기를 여태까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공급 과잉은 필요한 사람은 없는데 공장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미국 중앙정부가 힘이 커지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야 무기 공장 니네 무기 막 아무나한테나 팔면 안 돼? 야 너네 팔면 안 돼? 하고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못 팔게 하니까 총이 남아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무기로 못 팔 바엔 이걸 장난감으로 바꿔서 팔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난감 화약총이 탄생하게 되죠. 총구는 그냥 메꿔버리고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아주 극소량의 화약캡을 이용해서 폭발음만 나고 사실 총알은 잘 발사되지 않는 장난감을 만들게 되죠. 이 장난감 총은요 정말 뭐 출시와 동시에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장난감 총을 대량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하게 돼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총을 갖게 되면 내 총 어디 갔지? 제 총이 여기 있었는데 없네요. 이 사람이 총을 갖게 되면 뭔가 내가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좀 기분이 좀 뭔가 막 파워가 막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비비탄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노는 총들이 등장하게 됐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게요. 장난감 총은 요 부분이 오렌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원래 그 전에 이 총이 있었는데 제가 이 총을 제가 완전 깨먹어가지고 우리 팬분이 새로 또 보내주셨어요. 3위는 다마고치입니다. 다마고치는요 일본어로 타마고, 달걀과 영어 단어 watch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이거 1996년에 일본 주부가 개발한 디지털 애완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요즘 아이들은 이 다마고치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작고 한 요만해요. 요만한 사이즈예요. 요만한 사이즈인데 요거를 이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요 조그만한 이 기구 안에 컴퓨터 안에 사는 컨셉이에요. 근데 여기에 버튼이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버튼 3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진짜 작아요. 맞아요. 작아요. 버튼 3개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마고치에게 과자나 음식을 줄 수 있어요. 다마고치와 놀 수 있어요. 다마고치에 똥을 치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다마고치가 성장해서 나이가 몇이 됐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됐는지, 배가 아프진 않는지, 배고프진 않는지, 행복한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마고치가 이렇게 지금 기분이 좋아, 주인님이 똥도 잘 치워주고 나랑 잘 놀아주고 하면은 다마고치가 막 좋아하는 게 막 나와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이 생각하면 뭐야 이게 뭐 그런 단순한 걸 가지고. 근데 너네 생각해봐라. 우리 때만 해도
내가 사실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쓰진 않았거든. 근데 이게 조그마한 손 안에 뭔가 막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뭔가 막 이 디지털 애완동물이 있다는 건 그 당시 우리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야. 그런데 채팅창에서 저거 2, 3일 관리 안 하면 사망해요. 맞습니다. 자, 다마고치는요, 출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미국 뉴욕에서는요, 단 출시된 지 3일 만에 3만 개라는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포켓몬고의 인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채팅창에 보셨던 것처럼 몇몇 다마고치 버전은 자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똥을 치워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이 다마고치를 막 잘 키우고 싶은데 학교에 가져가가지고 막 밥도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걸 하고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97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수업방해와 생명경시 풍조를 이유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게 공문을 보내어 초중고교생에게 다마고치 학교 반입 금지령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심각했어. 실제로 98년에는요, 프랑스에서 27살의 한 여성 운전자가 다마고치를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앞에 갔던 사람을 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켓몬고도 그렇고 다마고치도 그렇고 너무 이제 빠지면 사실 좀 해로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다마고치 이제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구점에서 찾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전 다마고치를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안 사줘가지고 애들 다 다마고치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이걸 가져보지 못해서 전 솔직히 아직도 소장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다마고치 살 돈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못 샀어요. 맞아, 나도 못 샀어. 아쉬워. 그때 좀 사주지 좀.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2위 가볼게요. 2위는 바로 추억의 놀이, 글로벌한 놀이 요요입니다. 요요는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옛날 프랑스 귀족들도 요요를 가지고 놀았었대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요요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필리핀에 요요라는 걸 가지고 사냥 도구를 이용한 종족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요를 가지고 먹잇감한테 던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이 사냥을 하던 그게 이제 그 무기에서 놀이로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요요는 단순히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당기는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요 챔피언십도 있는 거 아시죠? 이 요요 잘하는 사람은요, 장난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가지고 막 요기 부리고요. 아직도 요요 챔피언십이 많이 존재를 해요. 자, 제가 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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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지럽다. 와, 손 봐봐. 심지어 표정은 미동도 없어요. 와우. 와. 와. 자, 여기까지. 애가 엄청 진지하다.
그쵸? 자, 근데 이게 아시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요요에 대한 관심은 크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요를 가지고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추억의 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올드피플이라고 하지 말고 그 김희선이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 로맨틱한 드라마였는데 요요를 막 땡기면서 기다리고 나서 요요 열풍이 일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도 그때 요요 샀는데. 자, 2위 요요였습니다. 마지막 1위를 공개할게요. 오늘의 1위는 바로 짜잔! 게임보이예요. 혹시 요즘 친구들은 아직 이 게임보이가 혹시 모를 수도 있어. 그럼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자, 일본 닌텐도에서 발매한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돼서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한국에서는 91년에 미니 컨보이란 이름으로 정식 발매가 됐죠. 이건 초등학생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많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장난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비쌌고요. 이게 이 휴대용 게임기라는 게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죠. 게임을 우리가 오락실 가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술의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소프트웨어가 발매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슈퍼마리오 랜드, 어레이웨이, 그다음에 베이스볼 등등이 같이 발매가 되면서 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아시죠? 뒤에다가 이렇게 칩이 있어요. 그 칩을 끼워가지고 칩에 있는 게임마다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롬 카트리지 방식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 게임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당대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죠. 2000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1억 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5년까지 전 세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게임기라고 해요. 자, 하지만 가격은 비쌌습니다. 물론 점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가격이 다운되고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초반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자기네 아빠가 일본에 출장 갔다 와서 사줬다 하고 보여주면 우리는 막 나도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제발, 막 거의 이런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바로 요 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어느 날 게임보이가 한 손으로만 요렇게 하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어드밴스가 나오게 됐죠. 또 게임보이 시장의 약간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뭐였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 많이 보셨죠? 이게 그 1996년에 판매가 된 포켓몬스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게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래 텔레비전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팩겜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이 닌텐도 게임보이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96년에 포켓몬스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일로 돌아왔다. 재평가를 받으면서 빠르게 매상이 올랐다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놈의 고전 캐릭터 포켓몬스터가 살려낸 트렌드는 지난 몇십 년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사실 요즘은 뭐 이런 게임보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죠. 또 컴퓨터 게임도 많고요. 하지만 이건 당시에 이 예전에 그 언니 오빠들에게는 한없이 소중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거 알란가 몰라 추억의 장난감 같이 이야기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